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강의 시합편 제83강 주제인 일제감정기 시기의 인물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까지 다루면 이제 일제감정기 시기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따라왔던 고대사, 조선시대사, 그리고 개항기 시기의 인물에 비하면 아마 이번 주제가 난이도도 제일 높고 분량도 제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앞서 다룬 내용을 총 정리한다기보다 또 여러분들이 새로 이해하셔야 될 파트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집중 있게 따라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83강 주제 일제감정기 시기 인물입니다. 시기는 당연히 일제감정기 시기 전반이고요.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고려하면 키워드가 엇비슷한 게 많고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좀 꼼꼼하게 구별할 게 많기 때문에 난이도 좀 어렵게 잡았고 빈출도는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다른 유형과 연계된 것이 고려하면 생각보다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른 파트에 비해서는 집중 있게 마무리를 하셔야 좀 남는 게 많을 겁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지셨습니다. 첫 번째, 김원봉, 안창호, 이상설, 조소왕의 업적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일단 일제감정기식에서 굳이 제가 우선순위 뽑는다면은 제가 보기엔 이 인물들이 가장 중요하고 여기에 플러스로 이상용 선생님까지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학자 관련 인물의 업적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이거를 단독 유형 다루려다가 이번에는 좀 일제감정기 시기 인물 포함시켰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내용은 별도로 추가로 학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그런 점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출제 원리의 경우에는 일제감정기 시기는 역사학자 관련 인물이 단독으로 출제되고요. 그리고 이 김원봉, 안창호, 이상설, 조소왕은 주요 단독 인물 유형으로도 출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핵심 키워드 일제감정기 시기 역사학자부터 다룰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빨간 줄을 표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빨간 줄을 표시한 인물부터 먼저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먼저 신채호 선생님. 신채호 선생님의 호는 단제인데 이 신채호 선생님은 국민대표회의의 창조파,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 없애버리고 아예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낸다, 이런 걸 썼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독사실론이라던가 조선삼고사, 조선사 연구처처럼 뭔가 이 신채호 선생님은 고대사랑 관련된 연구를 좀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키워드 보서 아, 이분은 약간 좀 고대사랑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실제로 사실 뭐 고대사까지는 아니지만 중세사의 경우에도 이 묘청의 난을 1000년의 일에 대사건이 평가해가지고 당시 이 사건을 진보 대 보수의 싸움 봐가지고 만약에 진보 세력이었다면 역사가 크게 바뀌었을 것이다, 그렇게 평가했었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 고대사 관련된 뭐 을지문노조 또는 이순신님처럼 뭔가 위인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사실 제가 고대사를 표현했는데 조금 넓게 보면 전근대사랑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은 신채호 선생님이다, 이렇게 주목하시고, 그리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 조선혁명선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투쟁을 강조했었고, 그래서 이거는 의열단 활동 지침이 돼가지고 실제로 당시 의열단 인물들이 폭탄 의거를 많이 했었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리숭 감옥에서 순국했는데 이거는 안중근 선생님도 해당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인데 이거 선출된 직후에 거의 바로 그 초대 국무령인 이상용 님이 선출됐고, 그 다음에 유교 구신론이라 가지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좀 유교의 개혁자인데, 이게 왜냐면 당시의 유교는 당시 좀 독립운동, 그러니까 좀 나라 광복하기 위해서 그 유교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관여돼야 되는데 너무 보수적이고 너무 선비정신 그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에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 조금 개혁한 게 유교 구신론이고, 자, 그 다음으로 태백광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한국통사, 이거는 약간 공통적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근현대상 관련된 건데, 특히 여러분들이 이 태백광로에서 이 혼백 사상이라는 게 주장됐거든요. 뭐냐면 혼백 사상이란 거는 나라는 육체요 정신은 혼이니 우리가 나라를 잃더라도 이 혼, 그러니까 정신만 잃지 않는다면은 언젠가 독립할 수 있다면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그 국혼, 이 국혼이란 거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기초에서 국혼 이게 나오면 박은희 선생님이 출제한 거고, 이 한국통사랑 한국독립운동 지도사는 진짜 말 그대로 근현대사의 아픈 역사,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진짜 그런 피 흘리는 역사, 그래가지고 뭔가 이 박은식 선생님의 경우에는 뭔가 당시 근현대 역사가 되게 뭔가 아픈 게 많으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아프고 피나고 힘들고 빡치면은
박은신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아프고 피나고 빡치면은 박은신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단어들을 외워가지고 좀 연상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백나무님인데, 이 백나무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앞서 다룬 신채호 선생님이랑 박은신 선생님은 약간 좀 민족주의 계열인데, 그래서 앞서 말한 이 신채호, 박은신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민족주의 성향의 그런 역사학자라면, 약간 이 백나무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회경제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일단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이 조선봉건 사회경제상 만들면서 당시에 이 유물사관을 통해 가지고 그 일본의 정체성론을 반박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유물사관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좀 마르크스가 주장한 건데, 당시 역사적 흐름이 어떤 식이냐면 고대 노예제, 중세 봉건제, 그리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 이런 흐름 뒤에 나중에 공산주의, 그러니까 뭐 지금은 사회주의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산주의로 간다고 이렇게 예언을 한 건데, 아무튼 간에 뭐 이 단계까지 안 간다 치더라도 당시에 일본이 한 주장이 뭐냐면 정체성론이라 가지고, 당시 조선은 딱 여기 단계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가 얘네를 조금 더 발전시켜주기 위해 가지고 침략한 게 정당하다, 좀 이런 논리가 있는데, 백남 선생님은 그게 아니라 당시에 우리나라도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으로 같은 그런 법칙에 의거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근대 자본주의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올바른 그런 발전 그런 방향을 거쳤다, 이러면서 당시 일본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신 게 이 백나무 선생님의 업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조선 봉건 사회 경제사에서 이 세계사적 보편론 이런 법칙이 언급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인물 같은 경우 좀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이 정인본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세요. 이 여유당전선 간행 참여하면서 조선학 운동을 주도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여유당전선은 사실 그 정약용의 그런 저서 같은 거 이게 좀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약용의 뭐 저서던가 신문지 같은 거 이렇게 짝짝짝 모은 건데, 그래가지고 당시에 한 1930년대 이뤄가지고 약간 좀 옛날 그런 시대 역사를 연구한다, 그런 학문 연구한다, 그런 게 좀 주도되면서 이런 여유당전선 간행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의 키워드로는 이 동대사, 그러니까 상하이의 한인 최초 그 독립운동 단체, 그리고 조선사 연구한 거였는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 조선사 연구초는 신채호님이고 이 조선사 연구는 정인보님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또 헷갈리기 쉬운 게 또 뭐가 있냐면 조선 상고사감이라 있는데, 아마 이거 솔직히 공시용 키워드 찾는 거면 안 날 수 있는데, 일단 조선 상고사감은 안재홍이다. 이 정도만 외우실 거면 외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거 기출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공시는 나오는데 아마 한능검에서 이렇게까지 낚시는 안 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그리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얼을 강조했어요. 얼. 그래서 이 박은신이 같은 경우는 혼을 강조했고, 이 정인문이 같은 경우 얼을 강조했다. 이런 거 참고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이병론이 같은 경우에는 실증주의 사회, 그러니까 약간 좀 앞서 말한 뭔가 민족의 그 정신 깨우치고 아니면 뭔가 뭐 사회경제 이런 거 말고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역사는 역사 그대로 이게 좀 실증 연구하는 거, 그런 걸 조금 강조한 게 이병도님인데, 대표적으로 이 실증주 연구를 위해 가지고 진단학회 창립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지진 키워드는 손진대도 해당되니까 사실 같이 묶어서 보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대표 인물이 이분이라 제가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일제감정기시기 핵심 인물 다룰 건데, 여기서도 좀 빨간 줄로 강조한 인물들 조금 더 중심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래서 먼저 김원봉님. 이 김원봉님 같은 경우에는 이 의열단 단장, 그러니까 1919년에 윤세주와 함께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을 만들었었고, 그리고 나중에 그 간부를 양성하기 위해서 1932년에 조선혁명 간부학교 설립했었고, 그리고 1935년에 뭐 여러 그런 정당들의 연합 단체인 민족혁명당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나중에 이 민족혁명당에서 조금 주도가 돼가지고 나중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 조직으로서 이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 한국광복군의 부사령관도 역임했습니다. 자, 다음은 나철입니다. 나철의 경우에는 이 을사오적 처단을 위한 자신을 조직했는데, 이게 당시에 오기호란 인물 같이 했었지만 일단 나철 키워드 외우시고, 그리고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일제감정기 시기에 대종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종교는 중광단이라는 그런 군사 조직을 만들었었는데, 이건 북간도 지역이니까 여러분들이 나철, 대종교, 중광단, 그리고 북간도 지역, 이 네 가지는 엔간에서 연결된 키워드니까 이건 좀 중심적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종교 유형 나오든지 북간도 지역 독립운동 유형이든지 이렇게 연계돼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다음은 안창호님입니다. 안창호님 같은 경우에는
이 대성학교 설립했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이건 신민의 활동도 연계된다 했었고 대성학교 안창호, 오산학교 이승훈. 자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개조파. 그래서 이거는 임시정부 자체를 전면적 개혁하자. 그래서 억제는 건 아니고 내둔 상태에서 전면적 개혁하자 그런 거 주장했었고 내무총장 이런 거 했었는데 이거는 외우실 건 외우세요. 이거 제가 보기에 뭐뭐 총장까지 외우면 너무 빡세가지고 외우실 건 외우시고 안 외우실 건 버려도 되고 서북학회라 가지고 당시 기호흥학회랑 한북학회를 그좀 조합해가지고 만든 그런 단체 같은 거에 참여했었고 그리고 신민의 대표 인물이자 그리고 나중 그 미주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흥사단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미주 지역의 그런 독립운동 키워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용님. 이상용님의 호는 석주인데 이 인물의 경우에는 서간도 지역에서 경학사 설립했었고 근데 이 경학사를 설립한 인물들이 생각보다 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다른 인물과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물 같은 경우 좀 중요한 키워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을 맡았다. 그래서 이게 1925년. 그리고 임청각이 해가지고 한능검에서 이 인물의 생가가 좀 자주 나오는데 이건 안동에 위치했습니다. 자 다음은 이회영. 이회영님 같은 경우에는 경학사 신흥강수 설립을 좀 활동했었고 그리고 이 흑색 공포단이라고 적혔는데 이 이회영님 같은 경우 좀 아나키스트, 약간 좀 무정부주의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무정부주의 성향을 가진 인물들끼리 진짜 말 그대로 진짜 흑색, 진짜 검은 옷을 입고서 이런 식으로 뭔가 독립운동 같은 걸 하기 위한 활동 같은 걸 주도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상설님. 이상설님 같은 경우에는 권업회라 가지고 연해주 지역에 그런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망명정부인 대한광복구 정부의 정통령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연해주 관련된 키워드로서는 권업회, 대한광복구 정부 이상설님 외워두시고 그리고 한웅동이라 가지고 이거 뭐냐면 북간도 지역의 그런 독립운동 단체인데 지금까지 거의 안 나던 키워드는 참고해 두시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는 헤이그 특사 파견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 당시 이준, 이휘종님과 함께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 이 두 가지 키워드 가장 먼저 외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다음으로는 조수왕님입니다. 조수왕님 같은 경우에는 1907년에 뭐 박은식, 신규식 이런 분들이랑 대동단계 선언 발표해가지고 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구성이라던가 운영 같은 거에 대한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인데 역시 이거 외우실 건 외우시고 안 외우셔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강령을 발표했었는데 이건 제가 정치, 경제, 교육의 세 균등을 강조하는 거라 했습니다. 자 그럼 자주 나오는 인물로 마지막으로는 홍범도님인데 이 인물 같은 경우 삼포에 주축해가지고 정미의병 당시에 평민의병장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정미의병 키워드로 이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봉오동 전투에서 그 승리를 이끌었었는데 이때는 대한 독립군이었고 당시에 이후 청산리 전투에서 북로 군정서군과 연합해가지고 또 한 번 이겼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동한 과정 중에서 자유시 참변을 한 번 피해를 입었었고 나중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 당해가지고 거기서 일종의 서커스단? 약간 이런 걸 만들었다가 안타깝게 고향을 돌아가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독립운동가십니다. 자 그럼 좀 비교적 실제율이 낮은 일제감정기 시기 인물을 다루겠습니다. 먼저 이동영님. 이동영님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의정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지금의 국회 입법부랑 관련된 국회의장 그러니까 초대 국회의장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경학사 신흥강수 설립 그래서 이회영 그리고 이동영 이상용 이 세 분이 이 경학사랑 신흥강수석 겹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른 키워드랑 구별하실 필요가 있고 이 인물도 신민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동희입니다. 이동희님은 원래 대한제국의 무관 출신이었고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제가 보기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국무총리랑 여기 있는 대한광복군 정부의 부통령 그래서 이건 연해주 관련된 키워드였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우시고 한인사회당이라 가지고 연해주 지역에서 약간 좀 사회주의 성향의 그런 정당 같은 것도 만든 활동이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은 최정입니다. 최정님 같은 경우에는 권업회 조직이랑 권업심을 발간하면서 약간 연해주 지역에 활동한 게 있었고 이 대동공부라는 건 말 그대로 좀 신문 같은 걸 만들기 위한 기구입니다. 근데 조금 이번 특이한 게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지원했다. 이 키워드가 좀 중요한데 당시 이 안중근님이 진짜 이토 히로부미 쏘기 전에 뭐 밥도 먹여주고 총도 이게 막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뭐 물적인 거, 인적인 거 좀 지원 같은 걸 좀 해주신 분이 최재형님이에요. 그래서 이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 뒤에 이분이 있었다. 이런 키워드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설명이 좀 길었는데 관련 기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문제. 조선 상고사에서 아와비아 투쟁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승리자 패배자 이런 거 좀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순신전 을지문덕전처럼 뭔가 위인과 관련된 그런 걸 만든 분 제가 뭐라 했어요? 신채호님이라 했었죠. 그래서 약간 좀 고대사 전근대사 관련된 거 나오면 일단은 신채호 선생님을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1번
여유당도서를 간행하고 조선왕운동. 제가 이거 대표적으로 정인보님이 있다 했습니다. 2번 서유건문. 자, 서유건문은 제가 예전에 그 유길주님이라 썼죠. 안 맞고. 자, 3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자, 제가 이 아프고 피나고 빡치고 이런 거 나오면 박은식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틀렸고. 4번 독사신을 발표하여 민족을 역사서술 중심에 뒀다. 그래서 약간 이 신채영 선생님이랑 박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좀 민족주의 사학의 계열이었습니다. 정답 4번이고. 5번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시민사학의 정체성 이론 반박. 이거 제가 백나무님이라 했습니다. 정답 4번이고요. 자, 우측 문제. 이거 좀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자, 나라는 멸망할 수 있으나 그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 했으니 나라가 형체라면은 역사는 정신. 이게 제가 아까 강조한 혼백 사상인데,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도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언젠가 독립할 수 있다. 이거 얘기하는 게 바로 박은식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맥락을 좀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계에서 이런 법칙에 의해 가지고 다른 민족과 거의 같은 궤도 발전과 되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뭐라 했어? 유물사관을 근거해 가지고 일본의 그 신민사 정체성론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를 썼죠. 그래서 이거는 백나무 선생님의 주장입니다. 자, 1번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자, 제가 아프고 피나고 빡치면은 박은시 선생님이었습니다. 정답 1번이고. 자, 2번 유물사관 토대로 신민사학의 정체성론 반박. 제가 이거 백나무 선생님이었습니다. 틀렸고요. 3번 진단학회 창립. 자, 진단학회 실정주의 사학은 제가 이병도, 손진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틀렸고. 4번 독사신론. 자, 독사신론은 제가 방금 신채호 선생님이었었죠. 틀렸고. 5번 조선학 운동주도. 자, 제가 대표적으로 정인보 선생님이 있다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다른 문제도 한번 풀이해보겠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은 의여단 조직, 민족혁명당 결성, 그리고 한국광복군 대장 취임. 그래서 이런 키워드 나오면 제가 김원봉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키워드 은근 의여단에 관련된 게 많아가지고 이거만 저 주목했어도 김원봉님밖에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1번 하얼빈 역에서 이토 히로미 사살. 이거 제가 안중근님이라 했습니다. 틀렸고.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명동학교 설립. 자, 명동학교 설립은 김야경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상 선생님은 서전서수, 그 명동학교는 김야견. 3번 홍커공원에서 일본군 장성과 고관처단. 이거는 한인애국단의 윤봉길님. 4번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능가 전투 승리. 자, 이건 양세봉. 5번 중국 우한에서 군사조직인 조선의용대 창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이 연도만 보고도 이 문제는 풀기 쉬웠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자, 우측 문제. 독립협회 가입이랑 뭐 여기 흥사단 조직,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흥사단 조직. 그래서 이 흥사단 관련된 건 제가 안창호님이랐습니다. 이게 좀 결정적 키워드였네요. 1번 각야나 재정. 제가 이거는 조선어 연구회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는 이 각야나 재정을 좀 주목하시면 돼요. 자, 2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성학교 설립. 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안창호 선생님 대성학교, 이승훈 선생님 오상학교 맨날 강조하랬습니다. 정답 2번이고. 3번 조선학 운동주도. 자, 정인보님. 이선지 이제 슬슬 눈에 보일 것 같아요. 이제 3번 반복했으니까. 4번 서유건문 집필. 자, 이거 유계준. 5번 독사신론 저술 신채호님입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이 문제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여기 읽어보면 일제 훼손된 석주 누구의 생가. 그래가지고 여기 안동에 임청강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 키워드 경학사 설립이랑 그리고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이상용님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물 같은 경우에는 뭐 김원봉님 아까 많이 봤으니까 패스하고, 안창호님도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패스하고, 여은영님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다음 강의 때 다룰 조선건국 준비위원회라던가 아니면 뭐 조선건국 동맹 이런 거 관련된 키워드가 있고요. 이동희님은 뭐 한인사회당 창당,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총리, 그리고 대한광복부 정부의 부통령 이런 거 외우시면 된다 했습니다. 정답 5번이고요. 이 문제는 이름이 그대로 나왔으니까 한번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1번 명동학교 설립하여 민족교육 실시. 제가 이거는 김야견님이었습니다. 자, 이상 선생님은 명동학교가 아니라 서전 서숙입니다. 정답 1번이고요. 2번 고종의 밀명으로 만국평화회의에 파견. 이게 바로 헤이그 특사 파견이죠. 맞고요. 자, 3번 독립운동 기지인 한흥동을 건설. 그래서 이 이상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연해주에서 활동했었는데 북간도 지역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 했습니다. 맞고요. 4번 신안촌에서 권업회 조직.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연해주 관련된 활동 대표. 그리고 5번 연해주 지역에서 대한광복군 정부. 그래서 정통령 맡은 게 이상설 선생님이라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이 문제만 풀 마지막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인물 같은 경우에는 좀 일단 현대사 활동도 있었고 대동단결 선언 발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무부장, 이 정도 있네요. 그래서 대동단결 선언 이거 나오면 일단 조소왕님을 좀 의심을 했었는데
좀 힌트가 어렵네요. 자, 1번 도쿄에서 일왕의 행렬의 폭탄 투척. 제가 이거 이봉창님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거 알아도 좋은데 그 1대1 다대다 법칙이 있거든요. 뭔 말이냐면 1대1에 해당되는 거는 어떤 인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 이봉창님 같은 경우에는 도쿄에서 일왕 행렬에 폭탄 던졌다 이런 키워드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인물 키워드 헷갈려. 근데 이런 인물들은 문제에서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뭐 안중근 선생님의 경우에는 뭐 동양평화론,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런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맨날 나오는 키워드가 아니면 일단 이런 인물도 소개하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재미아님 중심으로 흥사단 조직. 자, 안창호님인데 이런 인물들 경우에 다 되다거든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좀 속어법을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한 기술인데 1대1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맨날 나오는 키워드가 안 나오는데 이 키워드 해당하지 않으면 무조건 소거하고 다대다의 경우에는 만약에 안창호 선생님이 냈다면 이런 식으로 그 선생님이 해당되는 이런 명확한 키워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키워드가 안 보이네? 그럼 또 소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물이 나와도 이런 식으로 내가 기존 배웠던 키워드랑 맞지 않아 이런 식으로 조금 속어의 논리를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법칙인데 근데 이 방법은 문제의 키워드랑 선지의 내용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면은 활용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법 자신 없으면 활용하지 않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아무튼 3번 일본의 침략과정 서술한 한국통사 서술. 제가 아프고 피나고 빡치면 박의 선생님이라 했었죠. 틀렸고 4번 새로운 국가건설 이념으로 삼균주의를 추천했다. 이게 정답인데 전 솔직히 이런 것도 주목할 수 있다 보거든요. 지금 이 인물 같은 경우에 현대사까지 살았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5번 일제 패망과 광복에 대비해 조선국 동맹. 이거는 여운형님인데 사실 지금 이 활동 이력을 보면은 사실 여기서 1958년까지 사신 분은 이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른 분들 다 이미 그전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도가 다 문제 풀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각 인물의 생물 연도까지 다 외우라 그런 건 아니지만 최소한 지금 이 인물이 현대사까지 산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5번 제시된 여운형 빼고는 현대사까지 산 인물이 없거든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별 줄 알아도 선지가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좀 이런 꼼수도 좀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풀이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삼포대 조직하여 의병화도 전개. 제가 이거 정미의병 키워드 썼고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 격파. 자, 이런 거 나왔었고 그리고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 자, 지금 만두 지역 독립부터 했었고 약간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랑 조금 연결되는 키워드 나오면 제가 홍범도님이라 했습니다. 자, 1번 대한광복회 조직하여 친일파소단. 자, 대한광복회는 제가 박상진님이라 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틀렸고 2번 황포군관학교에 입학하여 군사훈련 받았다. 자, 이거 방금 다 왔습니다. 이거 김원봉님. 3번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조선의용대 결성. 역시 김원봉. 4번 의사단 활동 강령인 조선혁명선언을 작성한 거. 이거 신채호님이니까 5번 대한독립군을 지휘하여 봉오도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정답 5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8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 추천 다음과 같고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추천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신 자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부터는 현대사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